자, 79번부터. 지금 1에서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총 9장 있는데, 자, 여기서 서로 다른 카드 2장을 꺼냅니다. 자, 서로 다른 2장을 꺼내가지고 지금 빈칸에 한 장씩 놓았더니 서로 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 x제곱 더하기 네모 x 더하기 지금 네모는 0꼴의 식에다가 자, 1에서 9까지의 자연수를 적당히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서로 다른 값을 두 개를 집어넣었더니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2차 방정식이 됐대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이 둘의 카드의 위치를 서로 바꾸었더니 이번에는 중근이 생기는 2차 방정식이 됐대. 이거 두 개 자리 바꾸었더니 자, 중근이 되었다. 자, 그때 뽑은 두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을 구하라. 녹화되고 있니, 얘들아? 그래? 마이크 불 들어왔어? 응. 자, 뽑은 두 카드에 적힌 수의 합 구하라. 생각해보자.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 조건이 특별합니까? 중근 가지는 조건이 특별합니까? 중근 가지는 조건이 훨씬 특별한 상태다. 그쵸? 그럼 중근이 되기 위해서 여기 서로 다른 두 실수를 집어넣는다는 생각인데, 자, 그럼 여기 개수를 모르니까 편의상 A랑 B라고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개 자리 바꾸게 되면 우리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꼴이 되는 거고, 자,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판별식 D가 0 되게 하려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면서 빵 된다. 자, 이를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쌍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A랑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등호관계를 정리를 좀 해보면 B제곱이 4A가 된다는 거고, 여기 A에 1부터 9까지 들어가면서 자, 좌변에 무슨 수 만들자는 얘기냐면 제곱수 만들자는 얘기거든. 이거 제곱수 되려면 A에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을까? 4는 어차피 이미 제곱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제곱수는 특징이 소인수분해 했을 때 모두 짝수가 돼야 되는데 이미 여기 짝수 지수를 만들었으니까 A 자체는 그냥 전부 다 제곱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알아보겠어? 그럼 A가 1일 때는 자, 제곱수 들어가면서 B는 그대로 대응되는 거 4가 되면 될 거고. 그치? 아니, B가 왜 4니? B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A가 1일 때는 자, B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B는 자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B는 2가 되면서 이렇게 1, 2의 순서쌍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A 값은 뭐 2나 3 같은 건 못 들어가고 제곱수 들어가야 되니까 자, 2의 제곱인 4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4 들어가게 되면 B 값은 지금 B제곱이 16 되는 거니까 B는 4일 수 있는데 자, 요 순서쌍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장의 카드를 꺼낸다 했기 때문에 같은 수 나오는 것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탈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제곱수인 9가 된다. 이 생각이죠. 자, 9를 집어넣으면 4, 9, 36 되니까 이때 대응되는 자, 제곱수는 자, 6의 제곱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A와 B의 순서쌍이 총 몇 개가 정해지냐면 2개가 정해진 겁니다. 자, 이렇게 A, B를 정하고 나서 이제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이 A랑 B를 정한 식의 값을 쭉쭉 넣었을 때 자, 첫 번째 있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큰 값들만 찾으면 된다. 이 생각인 거죠. 그럼 여기 아래쪽에 구한 1이라는 값과 자, 지금 2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자, 지금 첫 번째 A에 1 넣고 B에 2 집어넣으면 1 빼기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허근을 가지게 돼서 당연히 탈락인 거고, 그러면 자, A가 9고 B가 6일 때도 되는지를 보면 A에 9 집어넣으면 81에다가 자, B에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하면서 자, 0보다 큰 구조가 되니까 자, 답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뽑아낸 두 수의 합은 15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거 교과서 문제입니다. 서고 시험에 나온 적 있고요. 알아두시고. 자, 82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2차식의 인수분해 될 조건.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2차식은
반드시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고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표현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해보래. 여기서 복잡한 근을 내가 찾아서 대각선법을 쓸 수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였어. 그래서 자, 인수분해가 2차식이 인수분해 될 조건은 자, 기억하시기를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무슨 수 범위에 있을 때 인수분해 가능하다 그랬냐면 유리수 범위에 있을 때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을 써봤을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근이 지금 무슨 수로 표현되어야 인수분해가 되냐면 유리수로 표현될 때만 인수분해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럼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유리수가 되려면 근호 안에 있는 식의 값들이 완전 제곱꼴이 되면서 쭉쭉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자, 숫자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x제곱의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5는 좀 쉽네. 홀수 중에 적당히 할 만한 거. 15가 인수분해 되는지 판단을 하래요. 그럼 옛날 같으면 우리가 1, 2 주고 나서 대각선법 쓰려고 막 찌걱찌걱 했을 거란 말이야. 됐니?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때, 자,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어쨌든 완전 제곱꼴의 수 또는 식이 되면 유리수 범위의 근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인수분해 된다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당연히 판별식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쉽게 기억하기를 2차식이 인수분해 될 조건은 판별식 D가 무슨 제곱식이 된다는 조건이 되냐면 완전 제곱식 또는 제곱꼴의 숫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짝수 판별식을 그대로 써보면 얘가 4분의 D가 자, 절반 제곱하면 6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C 하면 자, 30이 빠지니까 34가 되는 거거든. 그럼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근의 공식 썼을 때 분명히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가 2분의 8 뿔마 루트에 34가 이렇게 남게 될 건데 근호 안에 여기 있는 이 근의 값들을 이용해서 내가 실수 범위에서 막 인수분해는 할 수 있지만 유리수 범위에선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지. 이 복잡한 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 그치? 그래서 얘는 자, 특정 범위에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이 없으면 반드시 개수가 무슨 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는지를 묻는 거냐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인수분해 된다라는 말은 자, 여기에 어떤 표현이 생략된 거냐면 개수가 유리수인 것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냐고 묻는 거예요.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인수분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수 범위에서 개수가 유리수인 범위에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이 곧 여기 근이 유리수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근이 유리수 범위 안에 있으려면 자, 근호 안에 있는 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꼴의 식이 돼야 되니까 D는 완전 제곱식 또는 수가 된다라고 판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 알아놔야 되고 적으세요. 더 설명할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자,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으시면 돼요. 쌤, 이거 내림차순으로 하면 안 되나요? 되는 문제도 있고 안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해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보죠.
여러 문자에 대한 2차식이니까 지금 한 문자 x에 대한 2차식으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했고, 그럼 여기 있는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지금 이와 같이 유리수 범위 안에 존재해야만 인수분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x에 대한 2차식의 이 판별식 d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dx가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인수분해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대로 판별식 쓰면, 자,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묶어내면서 5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바꾸어도 되고, 자, 4배 하면서 뺄 거니까, 자, 마이너스 8 곱해지면 마이너스 24y 제곱에 마이너스 40y에, 자, 마이너스 8k가, 자, 는 0이고 어쩌고가 아니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조건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이 또다시 문자 y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 되는 거고, 그럼 문자 y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다시 y라는 문자식에 대한 판별식을 쓰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자, 그럼 전개하면 25y 제곱에서 24y 제곱 빼면서 y 제곱이 생길 거고, 그러면 1차항은 30y에서 40y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y가 될 거고, 상수항 그러면 9에다가 마이너스 8k 할 거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8k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그럼 얘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되려면 물론 y에 대한 판별식 dy가 0이다를 써도 되고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누가 봐도 y에 대한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요 상수항이 25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얘가 25 되기 위한 k값 정리해보면, 9 마이너스 8k가 25면 되고, 뭐 자리 바꿔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k가 16이 되는 거니까 우리 상수 k값은 마이너스 1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생각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도 뭐 내신 단위에서 자주 나오는 문항이니까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개수가 유리수인 범위에서의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조건이랑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자, 82번 됐으면 97번으로 갑시다. 이거 수업 시간에 개별 질문 만약에 시간 없어서 못하면 월수금에 일찍 와서 질문하세요. 알겠죠? 일찍 와서 띵까띵까 놀고 있지 말고 쌤 찾아서 누구든 붙어서 질문을 하세요. 자, 97번 보겠습니다. 지금 2차 함수 fx에 대해서 fx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자,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자 얼마나 돼 있냐면 3이다. 이때 f2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라면 f1의 값을 구하라. fx가 2차거든. 근데 방정식의 근을 줬어요. 이제 방정식의 근을 주면 분명히 특히 2차 방정식의 근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다. 그치? 그러면 자, fx가 2차니까 이 좌변에 있는 식도 봤을 때 2차에서 1차 빼봤자 차수가 변할 리가 없거든. 얘도 분명히 그러면 몇 차식이냐면 2차식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2차식이 꼴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그럼 fx에다가 2x를 빼고 4를 더한 이 2차식은 분명히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a의 x-알파 곱하기 x-베타 꼴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1절 여기까지 가능해. 자, 그런데 지금 요 두근의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우린 두근의 합과 곱을 통해서 분명히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정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럼 요 식을 전개했을 때 얘가 최고차항 계수 a에 자,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x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되는 거니까 뭔데? 요 자리에 2 넣고 요 자리에 그냥 3 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않아? 가능해.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식을 결정짓기 위해서 필요한 미정계수는 a 하나만 남게 되는 거고 해서 우리가 이 식을 a에 자,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둘 수 있게 됐다. 이 생각이에요. 자, 요게 fx에서 2x를 빼고 4를 더한 2차식의 구조다라는 것까지. 컷? 그럼 끝났지 않나? f가 마이너스 12인 건 최고차 함계수 a를 정하기 위한 조건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f가 마이너스 12인 게 있으니 여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면서 그냥 2 집어넣어 주면서 f 이 자리에 마이너스 1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2는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fx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 자, 그럼 fx라는 다항식은 2차식은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다가 자, 요 1차식이 우변으로 넘어오면서 자, 부호 바뀌면 되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자, 요 자리에 이제 2 집어넣으면서 양변에 x 2 넣으면 자, 그대로 좌변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면 자, 2 집어넣으면 4 빼기 4 더하기 3 될 거니까 3a 남고 자, 다시 2 집어넣으면 4 빼기 자, 4가 될 거니까 얘는 그냥 0이 되겠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4인 걸로 정해지죠. 끝. a에다 마이너스 4를 넣어서 2차식 fx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f1의 값은 1 집어넣고 이제 산수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산수 마무리는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허허, 112번. 다식의 작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12번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로 뒀을 때 첫 번째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네.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두근의 합은 간단히 1로 계산되며 두근의 곱은 1로 계산된다는 거. 근이 복잡하니까 굳이 근을 직접 구할 필요는 없는 상태인 거죠. 자, 두 번째. 필요에 따라서 근을 방정식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자, 0 된다. 베타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0 된다도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까지. 자, 방정식의 근이 주어지면 분명히 여기 있는 이 2차식이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된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자,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자, 필요한 걸 이제 여기서 갖다 쓰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지금 잘 보면, 지금 112번에 얘를 근으로 가지는 두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자, px라는 2차식이, 자, 무엇을 만족시키냐면, p알파가 베타고요. 그 다음에 p베타가 알파라고 나와 있는데, 자, P1이 원인 것까지 만족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P3의 값을 구하래요. PX 2차식이라고 나와가지고 P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잡아놓고 나서 막 열심히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혼자 시간 다 쓰고 있을 거니까 인수정리 쓰자는 얘기인 거고. 자, 끊임없이 무슨 얘기했냐면 알파를 넣었으면 알파에 대한 식이 나와야 식의 규칙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 있는 이 베타라는 문자의 표현은 당연히 알파로 바꾸는 게 1번이지 않을까?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봅시다. 자, P알파가 지금 베타가 됐는데 이 베타를 알파로 표현하면 자, 합을 쓰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서 베타를 우리는 1-알파라고 둘 수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면 대칭의 조건에 의해서 P알파는 1-알파고 여기 있는 P베타라는 식은 1-베타를 갖는 식의 구조가 되는 거겠네. 자, 우린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는영꼴로 바꾸기 위해 우변에 있는 상수의 덩어리들은 좌변으로 다 넘깁니다. 그러면 P알파에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의 구조랑 P베타에다가 다시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식의 형태를 변수 x를 이용해서 일반화해서 표현하면 결국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px에다가 자, x 더하고 1을 빼서 는영으로 만드는 자,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현재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을 대입하면서 요 구조의 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요 식이 지금 몇 차식이 되냐면 px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좌변도 2차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자, 1차적인 얘기고. 그럼 2차 방정식이 두 분이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식을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k 잡아주면서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이렇게. 그럼 얘를 굳이 전개할 필요 없는 게 위에는 이 2차식이 x-알파랑 x-베타의 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k에 그냥 x제곱, 자, 요거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게 되고, 그럼 px라는 다항식을 결정짓기 위한 미정계수는 k 하나가 남는다는 거. 그럼 이 k를 정하기 위해서 문제 조건에서 함수값이 하나 나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p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k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다시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구조가 될 거고, 자, 요 자리에 양변에 이제 x에 1 집어넣게 되면 저 좌변은 1이고, 자, 1 넣으면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찌릭찌릭 없어지면서 k, 1 넣으면 얘가 다시 빵이 될 거니까 k 값은 그대로 1로 정해지면서, 자, 다항식 px를 k에 1을 집어넣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될 거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둘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 자, 이 구조가 지금 반복되면서 113번, 114번, 115번 전부 다 같은 구조로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기본 베이스 설명은 했으니까, 자, 뒤에 있는 문제부터는, 자, 식의 구조 바꾸는 것만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계산 정리만 하고 갈게요. 자, 113번부터. 자, 이번에 113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3은 0이라는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 베타로 나와 있고, 그럼 요 2차식이 x-베타에 이렇게 곱으로 표현된 2차식이다. 자, 이 상태에서, 자, 2차 함수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상태로 1차항이랑 상수항 계수 정하라는 건데, f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f베타를 집어넣었더니 얘도 마이너스 2베타 3승이다. 알파를 넣었는데 알파에 대한 식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3차 꼴이다, 그치? 그럼 좌변을 넘긴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f알파 플러스 2알파 3승이 0이 되고, f베타 플러스 2베타 3승이 0은 되면서 fx 더하기 2x 3승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랑 베타란 말은 틀린 말은 아니긴 해. 근데 있잖아, 이렇게 하면 2차식에다가 3차식을 더하니까 얘가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근을 하나 더 찾아야 되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대로는 풀 수가 없는 구조야. 그럼 우변에 지금 이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3차항을 차수를 줄여서 이런 식으로 적어도 1차 꼴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알파에 대한 표현을 차수를 줄인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차수를 줄여 나가 보겠습니다. 차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 그는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으니까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관계식을 이용할 수 있고, 자, 이 식의 의미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아, 2차항을 내가 굳이 열심히 계산하지 않아도 알파 더하기 3이라는, 자, 1차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 차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2차를 1차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 그럼 여기 3차항을 정리하려면 양변에 알파를 곱하게 되면 알파 세제곱을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라 둘 수 있고, 그럼 여기 알파 제곱을 또다시 우리가 2차인 알파 더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면 결국 알파 3승이라는 식은, 자, 그대로 4알파 플러스 3이라 해서 1차항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컷? 그럼 요 자리에 이제 이거 마이너스 2배 하면서 곱해지는 거니까, 아, f알파는 있잖아, 마이너스 2 곱하면서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서 베타는 어차피 대칭 구조니까 따로 한 번 더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아, 그럼 얘는 f알파 플러스 8알파 플러스 6은 빵이 되니까 나는 fx 플러스 8x 더하기 6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잡는 것이 맞고, 근데 fx의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게 그대로 눈에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2차식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일 거기 때문에, 자, 그대로 최고차항 계수 1 주면서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인수분해해서 이 2차식을 표현해도 좋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 2차식은 여기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거 집어넣고 나서
정리하면 그냥 fx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계속 pq 찾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변형의 루틴들이나 규칙들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113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 114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거는 옛날에 모의기출 문제였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였어가지고 세개 학교에서 다 한 번씩 나왔던 구조의 문제인데 정리를 해보자. 그래, 뭔가 한 단계씩 나가는 느낌이지 않아? 요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식은 간단한 1차항이었는데 얘가 3차식일 땐 차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요 안에 있는 식이 2차항이 들어갔네. 그럼 얘도 간단한 문자, 알파나 베타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그럼 첫 번째, 이 알파 제곱을 간단하게 알파 또는 그냥 베타로 표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또 2차의 차수를 줄여야 되니까 여기 있는 방정식의 두근으로부터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빵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둘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조건의 식은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9알파 된다.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간 식이랑 밖에 만들어진 식 사이에 규칙성을 찾기가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단항식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걔는 어떻게 쓰느냐? 마알파에서 마일 뺀 값이 뭐가 되지 하고 봤더니 얘는 차수를 줄이는 조건으로 근을 대입한 거였으니까 근계수 관계를 한번 써보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하필 근계수 관계 따라서 딱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가 으악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자, 얘는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자, 지금 구조가 그렇게 잡힌 문제인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대신에 베타 집어넣으면 이제 얘가 f 베타는 마이너스 9알파 된다로 바뀌겠죠. 베타를 넣었으면 베타가 나와야지. 그럼 다시 알파를 베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알파는 베타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으니까 쓱 하고 들어가면서 자, 마이너스 9배 해주면 자, 이 조건은 결국 f 베타가 자, 9베타 플러스 9인 조건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많은 변형의 과정을 거쳐야 계산이 수월해진다. 그럼 자, 이 f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9알파인 걸로부터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대칭 구조니까 f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9베타인 건 자연스럽게 f알파는 9알파 플러스 9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가 되는 거지. 자, 넘기고 그럼 식 정리하는 거 이제 빨리빨리 그냥 바로 해버리면 그러면 fx에다가 자, 넘겨서 자, 9x 빼고 9를 빼서 는영으로 만드는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로 설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상태인 거니까 이 좌변에 있는 식이 분명히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인수분해 될 거다. 그 인수분해 된 식은 여기 있다. 됐나요? 집어넣으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계산 직접 하시는 걸로 하고, 자, 1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다 했어. 자, 115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2차식 fx가 있는데, 아래쪽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 fx에 대해서 f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을 p랑 q로 잡아줄 테니 자, p에서 q를 뺀 값의 절대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조건을 보니까 베타 곱하기 f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f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f0는 1이다. 요렇게까지 조건.
그러면 F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F 뭐 하면서 그럼 여기 곱해진 개수는 당연히 넘기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식을 보면 F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F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됩니다. 자, 알파 넣었으면 알파에 대한 식 만들긴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 자, 우리가 여기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인 걸 아는 상태인데 그럼 베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5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거든. 그럼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라는 구조의 식으로 둘 수 있고 그럼 넘어가는 식을 일반화하면 fx 더하기 5 마이너스 x분의 1이 0꼴의 식이 됩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거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나? 자, 있다 없다 한 명씩 다 물어볼 겁니다. 여기 는연꼴 된 거.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2차 방정식이라고 해야 뭐 인수분해 해서 표현할 거 아니야. 그지? 자, 현영아, 이거 2차 방정식 맞아요, 아니에요? 뭐 아니죠, 현영?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야, 한 표. 큰 지우. 작은 지우 깜짝 놀랐네. 맞는다. 잠깐만. 미안. 내가 요즘 감정이 좀 퍽퍽해. 맨날 야근을 해가지고. 좀 피곤해. 자, 큰 지우 맞다, 아니다? 아니다의 한 표. 현진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의 한 표. 은경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민주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자, 지윤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인경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시우 맞다, 아니다? 아니다. 준환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예은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다은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자, 다은이가 마지막으로 대답했으니까 왜 아니죠? 그치. 분모의 변수가 들어간 식은 차수를 논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너네 중3 때부터 열심히 2차 방정식인 거 아닌 거 판정을 시켰던 거야. 그치. 그럼 이런 분수식이 되면 인수 정리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애초에 분수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변형한다는 사상 자체를 버리고 가야 돼. 너네 1단원 제목이 뭐야? 제목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니? 다항식의 연산이다. 다항식이야. 분수식이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인수 정리나 나머지 정리의 내용들은 분수식에서 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분수꼴이 나오면 지금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두 군의 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알파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 자, 곱해서 상수되는 거 우리 복소수 할 때도 넘겨서 많이 정리를 했었다.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은 베타가 넘어가면서 나뉘어지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얘는 그냥 알파야. 오, 제일 쉬운 구조네. 그럼 얘는 베타가 되는 거지. 끝. 그래서 fx에서 자 알파 넘어갈 거니까 x를 빼서 는연꼴로 만드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설정하고 그 다음 내용들 정리해서 계산하자라는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2차 방정식 결정될 거니까 두근 찾아서 두근의 차도 직접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가 돼요. 끝.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아까 쌤 이거 115번 하면 130 몇 번이었니? 4번이었나? 어디 갔니? 129번입니다. 129번은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도 가나 조건에서 각각 누구랑 누구를 넘겨야 될까? 베타랑 알파를 넘겨서 나누어야 되고 그럼 분수식이 생기니까 근계수 관계 이용해서 식 변형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체크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자, 115번까지 일단 이렇게 일단락 하는 걸로. 자, 121번으로 오세요. 가지가지 해라. 자, 121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는데, 자,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킬 때 가능한 2차 방정식의 개수를 구하라. 서로 다른 2차 방정식 개수를 구하라. 자, 이것도 별표 치시고, 너네도 이제 효고 기출을 좀 풀어봤으니까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는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요. 거기까지네, 그러면 너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로 했는데 전부 다 미정계수밖에 없고, 가능한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순서상 개수를 한 땀 한 땀 세보자라는 얘기인 건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첫 번째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두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단연 m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며, 자, 다시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 또한 자, n으로 표현되는 게 맞다 이 생각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m과 n과 알파와 베타는 모조리 서로 다른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만족스러워야 되며, 자, 그러면 얘들이 서로 다른 자연수 되면서 막 더해서 곱해서 될 수 있는 개수값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제한을 해줍니다. 알파와 베타 값들은 자, 6 이하의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알파도 1에서 6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베타도 1에서 6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능한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다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순서대로 이제 적어 나가 볼 건데, 첫 번째, 어쨌든 간에 변하는 값이 이렇게 6가지 곱하기 6가지니까 뭐 36가지 관찰하자는 얘기인데,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어차피 서로 다른 값이니까 알파랑 베타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m과 n도 다 달라야 돼요. 즉 내가 여기에서 곱한 값이 좀 제한적일 것 같으니까 알파에다가 1을 준다 치면 베타에 1은 넣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가능한 것은 알파가 1일 때 자, 베타가 될 수 있는 값이 2, 3, 4, 5, 6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럼 요때 만들어지는 값들을 생각해보면 뭐야? 알파가 1일 때 베타가 2면 n은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n이 2가 돼버리면 n, 베타랑 어떤 값 만들어지니까? 같은 값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1과의 곱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파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자, 누구도 배제가 되냐면 1도 절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1은 버리고 나서 이제 얼마부터 넣겠다는 얘기냐면 2부터 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2 들어가고 나면 베타는 이제 같은 값은 안 될 거니까 3, 4, 5, 6만 넣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n값은 2, 3은 자, 6이 될 거고, 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n값은 두 개의 합이니까 2 더하기 3에서 5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서로 다른 순서상 되는 거 한 땀 한 땀 다 뭐 해보라? 찾아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2부터 했으니까 이제 3부터 해가지고 4, 5, 6까지만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죠. 끝! 자, 이건 직접 하나씩 세워야 되는 문제예요. 자, 잘 정리를 해보시고. 쌤 쉽게 세는 법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열심히 하세요. 빠뜨리지 말고. 알겠죠? 응? 3 넣었을 때? 알파에 3, 베타에 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상태니까. 그럼 알파 3일 때 베타 2인 거 할 수 있죠. 대신에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 거 3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치? 2, 4, 5, 6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럼 곱해서 6 더해서 5 이렇게 될 건데, 그럼 봐봐. 어떤 방정식이 돼?
같은 방정식이 돼. 알파, 베타 값은 같지만 두 근의 합과 곱은 일정하게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겹쳐서 몇 번만 세야 된다? 한 번만 세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아, 너네 둘의 자리가 바뀌어도 어떤 경우의 수일 거다? 같은 경우의 수일 거다. 그치? 그래서 자리 바꾸는 건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자리 바꾼 거 생각 안 하면 여기서 네가 3이 기준이 됐으면 이거보다 작은 값들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그럼 여기서 중복되니까 자, 알파가 3인 거 넣으면 베타는 이제 3보다 어떤 숫자들만 넣을 거냐면 큰 숫자들만 넣어도 되겠다라는 생각 들면서 몇 개 안 생기겠다 이렇게 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규칙 찾으면서 재밌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필요한 거 질문이 끝나셨으면 12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122번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해서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 별일 아닐 것 같아. 1-i의 2n승입니다. 1-i의 제곱부터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얘는 1-i의 제곱에 다시 전체 n제곱 될 거고 플러스 2n승 곱하기 i가 지금 빵이 돼야 되니까 잠깐 i에는 n제곱이 없네.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i라는 거 자, 손쉽게 계산하면서 그럼 마이너스 2i에 n제곱 더하기 자 2의 n승 i가 자 0이 되기 위한 자, 규칙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중요한 건 부호일 것 같은데 네가 빵이 된다 그러네? 네가 빵이 되려면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이랑 i의 거듭제곱에서 부호가 플러스가 나올 거냐 마이너스가 나올 거냐가 좀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이거든?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n제곱이 이렇게 각각에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2의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에다가 자 2의 n제곱에다가 곱하기 i를 했을 때 네가 빵 된다 라고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둘은 합해서 0이 되려면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럼 먼저 n이 홀수일 때를 좀 생각해 본다고 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듭제곱이니까 네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4냐 중냐의 싸움인 거지. 그치? 그럼 n이 홀수인 상황일 때는 마이너스가 살아남을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n승의 i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플러스 2의 2n승 곱하기 i가 자 빵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네. 가능?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이건 애초에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자 짝수일 때 한번 넣어볼게요. n이 짝수가 되면 얘는 2의 n제곱 되면서 i의 n제곱에다가 다시 플러스 2의 n승 곱하기 i가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어차피 지금 허수로 표현된 숫자거든. 그럼 여기 있는 지금 n이 짝수일 때는 이 i의 짝수승은 반드시 무슨 수 표현이냐면 실수 표현이죠. 그럼 실수랑 허수랑 해서 0 된다는 건 애초에 말이 될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니까 자 얘는 탈락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홀수에다가 1, 3, 5, 7, 9 넣어 나갔을 때 이 마이너스 부호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 한번 생각해보자. n에 1 집어넣으면 i는 그냥 i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0 되는 거 맞다. 그치? 그 다음 홀수 n에다가 3을 넣으면 이 i의 3승이 마이너스 i가 될 거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더해서 0이 되는 구조는 생길 수가 없는 거겠지. 한번 적어줄까? 자 이거 지우고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2의 1승 곱하기 i의 1승 생략하고 플러스 2i가 되니까 0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야. 그런데 n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3승 곱하기 i의 3승 플러스 2의 3승 i가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i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라서 탈락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n값이 5일 때는 자 1일 때랑 지금 거듭제곱의 주기가 똑같을 거니까 당연히 될 거고 7일 때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끝! 그래서 얘는 홀수 중에서도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들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n값들은 1, 4, 1, 4가 아니라 4개씩 커지니까 가를 만족시키는 n값들을 찾아보면 1, 5, 그 다음에 자 9, 13, 17 쭉쭉쭉쭉 간다는 얘기. 자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n은 누구의 배수라고 돼 있냐면 3의 배수네. 그럼 3의 배수면 3, 6, 9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치?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만족시키는 자연수 n값은 뭐부터 시작된다? 9부터 시작된다. 그럼 그 다음에 마주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봐봐. 9에서 같이 출발해. 근데 가는 보면 몇 칸씩 점프하냐면 4칸씩 점프해. 나는 보면 몇 칸씩 점프하냐면 3칸씩 점프해요. 언제 만나겠니? 최소 공배수에서 만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주기가 4인 숫자고 얘는 주기가 3인 대상이니까 다시 만나는 지점은 이 주기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칸 갈 때마다 만난다는 생각인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9에다가 11을 더해서 첫 번째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는 21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만나는 숫자 또한 자 12만큼 더해지면서 33에서 만난다 이런 생각인 거죠. 됐어요? 자, 그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 최대랑 최소 다 찾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 몇 자리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막 계산해서 자 하나씩 더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게 갑자기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일반화해서 계산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얘는 그럼 지금 12칸씩 가는 숫자니까 12칸씩 가게 되면 얘는 12의 배수에다가 분명히 일정 숫자를 더한 값이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의 일반화된 표현을 12k 플러스, 자 지금 12의 배수보다 얘는 얼마가 더 큰 거냐면, 자 첫 번째 12의 배수 12 적어내면 그것보다 9만큼 더 큰 수니까 자 얘는 12의 배수에다가 항상 9를 더한 숫자의 표현이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자 가능한 k 값들을 하나씩 찾아서 적어 넣어 볼 건데, 지금 k가 0일 때는 9가 되면서 한 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k가 1일 때야 처음에 20일 되면서 얘가 최소 두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k가 쭉쭉쭉 커지다가 이게 세 자리 되기 전에 마지막 자연수 n값을 찾아야 되니까 k에 넣을 마지막 값을 좀 적어 넣어 보면, 요따가 한 8 정도 집어 넣어 보면 2, 8에 16 그대로 9, 1은 9에서 8, 1은 8에서 96 플러스 9가 되는 거다. 그치? 얘는 100을 넘어서니까 세 자리 숫자 되기 때문에 안 될 거고, 당연히 그 이전의 숫자가 될 거라서 자 여기에 7 집어넣으면서 84에다가 9를 더한 93이 마지막 최대 두 자리 자연수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끝! 자 이거 두 개의 합을 찾아서 계산해보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 계산했을 때 뭐 0될 만한 n값들을 자 이렇게 잘 분류하시라 라는 얘기가 되고, 자 122번 잘 정리를 하시고요. 124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얼른 하지. 별로 어려운 게 없어.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아. 변형까지 시켜줬던 것 같아. 그때는 잘 풀었던 것 같은데. 알파가 3이고 베타가 3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i일 때, 자 우리한테 알파 베타 값이 뭔지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과 켤레의 곱이 상수인 형태로 나오면 분수 표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대로는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을 바로 찾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는 알파를 여기 있는 알파의 켤레의 분수 표현으로 바꾸어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 그랬고, 바꾸어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여기서 알파는 알파 바분의 3이라고 둘 수 있어. 마찬가지로 그러면 베타 또한 베타 바분의 3이라고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i라는 조건이 알파 베타 대신에 역수 표현 들어가면서 분수 표현 들어가면서 알파바 더하기 3 알파 바분의 3 베타 바분의 3의 합이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구조가 되고, 그럼 지금 이 분수식은 공통인수 3으로 묶어내게 되면 얘가 알파 바분의 1 더하기 베타 바분의 1이 마이너스 i가 되면서 지금 역수 형태의 두 분수의 합은 통분했을 때 그 결과치가 간단히 알파 베타의 전체 켤레분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된다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바를 얘 켤레로서 손쉽게 넣어볼 수 있다. 이 생각인 거고, 그럼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얘 켤레니까 i가 된다. 이 생각인 거죠. 끝. 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3 곱하기 알파 베타의 켤레분의 i가 마이너스 i가 돼버린 거고, i랑 i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자, 우변에 마이너스 1 남을 거니까 알파 베타바 넘어가면서 곱해지면 결론 알파 베타의 켤레에 자, 마이너스 달아준 게 3이 된다. 그럼 알파 베타의 켤레가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건데 켤레 복소수를 구했네. 그럼 여기다가 켤레 한 번 더 취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의 켤레의 켤레가 마3의 켤레니까 그냥 알파 베타는 마3이다.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끝. 자,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과 켤레의 곱이 상수로 나왔을 때는 이런 분수 표현들을 좀 잘 활용해 본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해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자, 125번으로 갑시다. 오늘 저 못해요. 왜? 몇 분이야? 지금 50분 거의 다 돼요. 에? 몇 분이야 벌써? 44분. 44분? 아이 뭐 50분 다 돼가 44분이면 금방 하지.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 자, 들어오세요. 125번. 자, 실수가 아닌 복소수. 실수 아니란 말은 무슨 수라는 얘기입니까? 그치, 허수라는 얘기죠. 그럼 Z의 모양을 어쨌든 내가 A 더하기 BI로 잡을 때 B는 0이 되지 못한다. 이 조건 바로 잡고 가야 되고, A, B는 실수 조건 안에서. 자, 여기에서 지금 그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성립하네. Z랑 Z바 더하기 자, Z분의 Z바의 계산값이 자, 1을 만족할 때 Z제곱의 값을 구하래. 자, 무지성 와 넣어도 되겠지만 그럼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질 거니까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하는 걸로 볼까요? 자, 문장으로 표현되는 게 그냥 식으로 나왔을 뿐이야. 좌변의 복소수를 계산했더니 1이라는 실수가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럼 좌변의 복소수를 계산했을 때 실수분은 1이 되고 당연히 무슨 분은 허수분은 0이라는 해석이 기초 틀이지 않을까? 이해했니? 그러면 얘 허수부가 0이다를 쓰기 위해서 복소수 집어넣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 우리 그냥 막 집어넣고 계산 안 하기로 했고, Z랑 Z바는 어차피 그냥 실수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 금방 나타낼 수 있죠. 자, Z 자리에 A 플러스 BI 넣으면 얘는 어차피 무슨 화 해야 되냐면 실수화 해야 되는 복소수입니다. 그럼 미리 실수화 해놓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얘 지금 켤레를 곱하면서 얘 켤레를 곱하면서 우리가 실수화를 이루어 나갈 거니까 편집해서 올려줄게. 자, 실수화하기 위해서 켤레 복소수 위아래로 곱하면 자, 좌변의 식의 정리가 이렇게 돼요. Z 곱하기 Z바 더하기 Z 곱하기 Z바분의 그냥 Z바의 제곱인 거야. 이게 지금 1이라는 실수를 나타내야 돼. 그럼 막 적어보자,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대로 생길 거고. 자, 여기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모에 생기고요. 지금 Z의 켤레가 그러면 A-BI니까 이걸 제곱한 복소수의 분자 표현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 I가 되는 거죠. 자, 이게 1이라는 실수래. 그럼 여기서 생기는 허수분은 여기 2AB가 곱해진 개수밖에 없는 거다. 그치? 이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끝! 그러면 마이너스 2AB가 0인 건데, 그럼 여기에서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 한다는 해석 안에서 지금 복소수 Z가 실수가 아닌 허수라고 제시가 된 거니까 B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 꼼꼼히 따져야 된다 얘기 있고, 그럼 A가 지금 0으로 정해지니까 이제 이 자리에 0, 0, 0, 0 집어넣으면 이거 계산하는 자, B제곱 값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래서 A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A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자, B제곱 더하기 분모에 A 0 집어넣으면 B제곱분의 자, 분자에 남는 게 마이너스 B제곱 되면서 이 값이 1이면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1 계산되면서 넘어가서 더해지면 B제곱은 2구나. 끝. 그럼 내가 계산해야 되는 복소수가
어디 갔니? 문제에서 z제곱의 값을 물어보니까 z제곱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 z가 a가 0 들어가면서 bi가 된 거니까 내가 구하는 z제곱은 사실 마이너스 b제곱 구하는 거라서 b제곱이 2인 거에서 그냥 마이너스 b제곱 계산하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건 분명히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복소수의 계산들 좀 잘 정리를 하시고 130번으로 갑시다. 2분이면 충분. 48분도 130번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 평행선이 나오잖아. 평행선이 나왔어, 얘들아. 삼각형인데 평행선이 나왔다니까? 평행선이 나왔다니까? 뭘 쓰자는 얘기일까? 나 화났냐고? 나 항상 화나있어, 너 때문에. 조심해. 자, 평행선이 나왔다니까? 근데 화났어요는 반말 아니야? 뒤지고 싶냐? 선생님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저 때문에?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봐야지. 잠깐. 기다려. 나 분노 조절 장애 있으니까. 그래. 자, 이 삼각형에서 지금 AC의 평행한 평행선이 나왔어요. 도형에 뭘 쓰자는 얘기일까? 닮음 쓰자는 얘기죠. 닮음을 좀 써보시면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잠깐만. 유형정리 2가 끝났잖아. 3을 받아가야 돼.